며칠 전 도쿄 시부야의 중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음료를 기다리던 중 옆 테이블에 고등학생 2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다름 아닌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정말 재밌지 않아? 주인공이 마지막에 했던 대사, 진짜 감동적이었어. 맞아, 근데 너 BTS의 새 앨범 들어봤어? 타이틀곡 진짜 대박이야. 저는 한동안 이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이제는 젊은 세대들의 일상 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츠다 리카입니다. 저는 일본 내 다양한 문화 트렌드를 연구하며 특히 최근 몇 년간 한류가 일본 젊은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류는 소수의 마니아들이 즐기는 독특한 취미로 여겨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밤늦은 시간대에 방영되었고 K-팝은 일부 팬들만이 따라 부르던 외국 노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쿄 거리 어디에서든 K-팝의 최신 히트곡이 흘러나오고 한국식 치킨과 김밥을 파는 음식점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한류가 일본 젊은 세대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게 된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K-팝 팬들과 K-드라마 애청자들 그리고 한식 마니아들과 직접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전 도쿄 시부야의 중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음료를 기다리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고등학생 2명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최근 일본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와 BTS의 신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 진짜 좋더라. OST도 너무 좋아서 매일 듣고 있어. 맞아, OST 만든 작곡가가 방탄소년단도 작업했던 사람이래.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류가 더 이상 특별한 유행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류는 소수의 열성 팬들만이 소비하던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특히 젊은 세대에게 한국 문화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류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는 한류 열풍의 시작점으로 여겨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대중문화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한류는 서서히 일본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특히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은 한류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소셜미디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10대와 20대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K-팝 아이돌의 무대 영상과 한국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한류를 일본 전역에 확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의 편성 시간에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22살 대학생 아야노 씨와의 인터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BTS의 팬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멤버들의 트위터와 유튜브 콘텐츠를 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TV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 손안에 있어요.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비하인드 영상을 보고 심지어 한국어 자막까지 따라 읽다 보니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어요. 또한 일본 젊은 세대가 한류를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문화가 그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청년들의 도전과 독립적인 삶을 다루며 일본 젊은 세대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 인생에도 용기를 내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한 19살. 고등학생 유키 씨는 자신의 SNS에 드라마 주인공의 명대사를 캡션으로 올리며 친구들과 공감대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일본에서 일종의 힙합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치킨, 떡볶이, 그리고 김치찌개 같은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도쿄 시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한국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곳은 항상 젊은 세대들로 붐빕니다. 처음엔 친구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찾아가요. 특히 치즈떡볶이는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라고 말한 24살 회사원 사오리 씨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K-팝 음악을 듣는 것이 그녀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며 저는 일본 젊은 세대와 한국 문화의 관계가 단순히 콘텐츠 소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통해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도쿄에 있는 한류 팬클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은 매주 주말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서 열리며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했지만 모두가 한국 문화에 열정적으로 빠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주최한 사토 에리 씨는 27살의 회사원으로 10년 전부터 K-팝을 사랑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방탄소년단 BTS를 언급하며 일본 젊은 세대가 K-팝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TS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돌 그룹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사는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러브 이어셀프 캠페인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이 대답은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중문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개인의 고민을 이해하며 용기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팬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와 같았습니다. 한 참석자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25, 21라는 드라마를 보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꿈과 좌절을 너무 잘 표현했죠. 일본에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또한 한국 문화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스릴러 드라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과 인간의 욕망을 다룬 스토리를 통해 일본 시청자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친구들과 돈과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단순히 즐기는 드라마를 넘어서 우리에게 고민할 거리를 던져준 작품이었어요. 라고 말한 21살 대학생. 유스케 씨는 한국 드라마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음식 역시 한류 열풍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식이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적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도쿄의 한 한국식 치킨 전문점은 젊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 그룹은 주말마다 새로운 한식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단순히 배부른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느낌이 들어요. 김치를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한 한 여성은 음식이 그녀를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개방성과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사회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패션, 음악, 드라마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아이돌은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라고 말한 19살. 고등학생 아오이는 자신도 K-팝처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일본 젊은 세대는 한류를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K-팝 팬클럽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팬들이 K-팝을 단순히 음악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문화적 연결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음악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는 옷, 사용하는 뷰티 제품, 그리고 먹는 음식까지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한 한 팬의 이야기가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한국 아이돌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만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내에서 K-팝 아이돌들이 무대에서 착용한 의상은 곧바로 도쿄의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고 이는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까지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K-팝은 일본 젊은 세대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돌들이 무대 뒤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더 큰 매력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스타와 팬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아이돌들이 라이브 방송이나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하루는 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 순간 마치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라고 말한 23살의 히로코 씨는 이 소통 방식이 그녀를 K-팝 팬덤에 깊이 빠지게 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드라마는 일본 젊은 세대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강렬한 감정, 표현과 인간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류 팬클럽 모임에서 만난 21살의 나나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가끔 너무 평범한 이야기만 다루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 드라마는 캐릭터들의 감정이 훨씬 강렬하고 볼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요. 최근 큰 인기를 끈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는 복수와 용서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며 단순히 재미를 넘어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나미 씨는 이 드라마를 본 뒤 자신의 삶에서 용기를 내야 할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의 강인함을 보며 저도 제 인생에서 더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음식도 한류 팬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한식 레스토랑을 단순히 식사 장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도쿄의 한 한식 뷔페는 젊은 세대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메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유하며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한국의 드라마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19살의 리에 씨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메뉴를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문화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자유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규범과 관습을 중시하는 사회로 개성과 창의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문화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K-팝 아이돌 그룹은 다양한 컨셉을 시도하며 자신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이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뭔가 항상 새로워요. 일본처럼 안전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20살의 대학생 미사키 씨는 자신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 젊은 세대는 자신들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걸 보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K-팝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꿈이에요. 한류가 일본 젊은 세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류 열풍이 일본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유행이나 상업적 트렌드로 치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결국 비슷한 이야기의 반복이다라거나 K-팝은 멋진 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의존한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K-팝과 K-드라마는 깊은 스토리와 감정을 통해 일본 젊은 세대의 삶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고충을 섬세하게 그리며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 일본 드라마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극적인 장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깊은 감정과 관계가 담겨 있어요. 일본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진솔한 매력이 있습니다. K-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는 화려한 비주얼과 무대, 퍼포먼스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팬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한류 문화를 연구하는 모리 교수는 K-팝의 성공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팝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입니다. 뮤직비디오, SNS 소통, 그리고 팬덤 문화를 통해 팬들이 음악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일부 보수층은 한국 문화의 급격한 확산이 일본 전통 문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류가 일본 문화를 잠식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4살의 대학생 나오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 문화를 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류를 통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일본 문화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한류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문화적 다원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류가 일본 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일 간의 문화적 경쟁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K-팝과 K-드라마의 성공을 본보기 삼아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아이돌 그룹을 제작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 드라마를 세계에 소개하려는 시도도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K-팝이 팬들과의 소통과 정체성 형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일본의 아이돌 산업은 여전히 팬과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전통적인 스타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류는 일본에서 단순히 소비되는 문화를 넘어 일본의 대중문화와 사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일본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심어주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본 젊은 세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 변화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한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젊은 세대와 달리 일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상업적인 유행으로 치부하거나 일시적인 트렌드라고 여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결국 감정 과잉 아니야? 아이돌 그룹도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반응은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스타 시스템은 긴 시간 동안 구축되어 온 체계로 대중과의 일정한 거리 유지를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반면 K-팝은 팬과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과 달리 일본 젊은 세대는 한류를 통해 기존 문화와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중문화가 전통과 보수성을 중시하는 데 반해 한류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접근 방식으로 젊은 세대에게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드라마는 비교적 평범한 일상이나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K-드라마는 강렬한 갈등 구조와 캐릭터 중심의 몰입감 있는 스토리로 일본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쿄에 사는 22살의 대학생 타카시 씨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본 아키라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일본 드라마는 가끔 너무 단조롭게 느껴지는데 한국 드라마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넘어 한국과 일본 대중문화의 접근 방식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안정성과 전통적인 미학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강렬한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대중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일본 젊은 세대가 한류를 단순히 문화 소비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BTS의 노래 가사는 그들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BTS의 가사를 보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한 20살 대학생 유이 씨는 K-팝이 그녀에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세대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간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공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류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사회적 문제와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지옥은 사회적 비판과 철학적 주제를 담아 일본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신념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어요. 라고 말한 한 관객은 한국 드라마가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류는 일본의 전통 문화와도 흥미로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키 공연과 K-팝 공연을 비교하면 두 문화가 얼마나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부키는 전통과 형식을 중시하며 관객들이 감상자로 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K-팝 공연은 관객과 아티스트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류에 열광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 음식은 일본 젊은 세대가 한류를 경험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도쿄 시내의 인기 한식당을 방문하면 테이블마다 한류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속 음식을 주문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체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떡볶이나 삼계탕을 먹으면 마치 한국 드라마 속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라고 말한 25살의 사키 씨는 친구들과 함께 한식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느끼는 시간이 그녀의 일상에서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류는 일본 내에서 단순히 새로운 문화 소비 트렌드로 그치지 않고 일본 젊은 세대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세계를 열어주는 창이 된 것입니다. 한류가 일본에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일본 젊은 세대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은 그저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일본 사회와 젊은 세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 히로미 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에 방문했던 경험을 말하며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죠. 팬들과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히로미 씨의 이야기는 한류가 단순히 일본에서 소비되는 외국 문화가 아니라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와는 차별화된 한류의 독특한 강점입니다.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류는 자유와 창의성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류 팬클럽에서 만났던 20살 대학생 아카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를 보면 저도 제 인생에서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전하는 에너지가 정말 강렬해요.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세대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일상의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K-팝의 성공 전략을 분석하며 글로벌 팬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의 강렬한 스토리텔링과 감정 표현 방식을 점차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트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심어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도쿄대 문화연구교수인 야마다 켄지 씨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류는 일본 젊은 세대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한류의 이러한 성공은 일본 젊은 세대의 선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K-팝과 K-드라마, 한국 음식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류는 단순한 외국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의 일상, 그리고 일본 젊은 세대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를 걷다 보면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 한식당 앞에 줄 서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 토론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류는 일본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며 더 큰 문화적 교류를 만들어가는 장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한류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일 간 문화 경쟁의 새로운 국면에서 한류가 일본 젊은 세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경험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